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5년 4월 16일 7시 7분 8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20도 정도 되고 있네요. 뭐 다행히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최근에 이제 온도가 많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다들 좀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장은 오늘 좀 조정 성격이었습니다. 뭐 수급 보면 오늘 코스피 4,600억 외국인들, 코스닥도 1,300억 순매도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1.2%, 코스닥이 1.8% 약세 조정을 받았고요.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던 완벽한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요.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 미국 선물이 2% 빠지면서 오늘 아시아권 증시를 약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까지도 수출을 막는 중국 수출을 막는 그런 발표가 되면서 엔비디아 칩 수출이 막히면 거기에 들어가는 HBM 공급도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시장이 약세를 받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뭐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저사양은 이제 가능하게 했었는데 요거까지도 이제 대중 수출 제한 조치를 꺼내들면서 중국을 더 압박한 거죠. 협상에 빨리 나와라. 전화해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조급한 거는 미국 같아요. 뭔가 좀 이 협상의 어떤 추가 그 미국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넘어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꺼내든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트럼프가 조급해지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오히려 협상에 가까워지고 뭐 합의라든지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나는 것에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슈로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뭐 전체적인 업종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만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는 3%씩 빠졌으니까 당연히 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오늘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쪽도 다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사도 오늘 좀 의미 있게 좀 봤는데요. 파이낸스 타임스에서 나온 그 이제 기사 이제 내용인데요. 트럼프 시진핑보다 패가 약하다. 조만간 항복이라는 경고를 했는데요. 중국제가 사라지면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채 투매, 달러화 약세가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 예. 미국 중기에서는 상호관세위원이다. 법적 대응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압박을 받는 상황에 좀 처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의 균형을 오판을 해서 조만간 중국에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 칼럼니스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강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세 포커 게임에서 훨씬 약한 패를 들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지체할수록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저사양 칩을 막는 거는 그 트럼프가 조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지면서 저런 어떤 잘못된 카드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해도 우리는 잃을 게 없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수입과 비교해서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5배나 많이 수출하는 중국이 관세율 인상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까지 치솟은 상태다.
하지만 베선트의 논리에는 결함이 있다. 중국이 미국의 많은 상품을 판다는 것은 영향력을 높이는 요인이지 약점이 아니다. 약점이 아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80%, 자전거 선풍기 인형의 75%가 사실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인형의 뭐 거의 진짜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사실. 이 중국산이다. 저렴한 중국제가 사라지면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소비자. 예.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따블이 돼가지고 고통받는 건 서민이겠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관세 정책은 부자들은 상관없다. 부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근에 주식 급락하고 비트코인 급락할 때 사재 끼는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증명된 것처럼 시진핑은 자국민에게 나쁜 실수를 저질러도 감당할 수 있다. 공산주의니까요. 반면 백악관은 여론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탄핵을 해야 된다. 시위 장난 아니죠? 트럼프는 패배하는 미래를 스스로 선택을 했다. 조만간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칼럼리스트의 이제 의견입니다. 칼럼리스트의 의견이에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미국 국채 투매, 달러화 약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화를 금융시장이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 이거에는 사실 트럼프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사태가 더 커지면요. 그리고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악재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 나스닥 증시의 지금 흐름은 차트적으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21선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좀 저항을 받고 있죠. 저항을 받고 있단 말이죠. 21선의 저항을 계속 받으면요. 이거는 또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은 높이는 패턴이 전개될 수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경기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경기적인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그 강세로 간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확률은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스권으로 좀 보고 대응하자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니케이 증시도 이제 최근에 회복 빠르게 진행됐다가 조금 멈추는 구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트가 깨졌습니다. 차트가 깨졌다는 거는 좀 중기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도 이렇게 좀 밀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트가 깨졌습니다. 중기 추세 깨졌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건 반등이 나오는 거고 기술적 반등인 거고 어쨌든 추세적인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표 나오면서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유럽 스톡스, WTI도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네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기조고요. 오늘 이제 한국장 업종으로 좀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약세 흐름들 보였고요. 헬스케어 업종 장기 이평선 부근에 올라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2차전지 오늘도 2% 빠지면서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흐름들, 뭐 반도체는 뭐 압도하는 지수를 압도하는 약세 흐름을 보였죠. 어제 제가 이제 기술적 차트적인 흐름을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보다 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 거래를 하는 전략들을 좀 펴야 되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미국장은 제가 이제 팔란티어를 좀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팔란티어의 움직임들은 엔비디아가 지금 장 전에 5.7%, 6% 내외 정도 약세인데요. 팔란티어는 견조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이 한국항공우주가 대장주 성격이죠. 대장주 성격.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승의 각도가 45도를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매수세에, 여기 이제 45도로 친다면 강력한 매수세로 52주 신고가를 뚫어내는데요.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선에서 한 30% 내외 선에서 지지를 받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하는 패턴인데요. 여기서는 45도에서 조금 높은 정도의 각도 수준 정도 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도 않은 국면에서도 강한 수급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강한 종목인 거죠. 소위 강한 종목,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LIG 넥스원이라든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방금 봤던 한국항공우주, 대표적으로 방산주들인데요. 우주항공, 방산 뭐 같이 뒤섞여 있는데요. 방산으로 묶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우주항공 관련된 움직임을 굉장히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나눔 인사이트 스터디도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시장에서의 다른 종목들 지수 대비해서도 그런 것들은 강한 수급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패턴이다. 우리가 차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건요. 재료는 실적은 나중에 오르고 나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수급 쪽으로 뭔가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런 재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콜마 같은 기업 시장이 빠지는데도 오히려 올라간다. 네, 이런 것들은 실적적인 부분이 좋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좋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역대 최대 실적 전망. 뷰티 관련된 어떤 최근에 이제 일련의 그 내용들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수출 실적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미리 지역별로 공장 갖고 있는 기업들 그 수치가 굉장히 좋아요. 파마 리서치 같은 기업은 막 폭발적으로 수출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추정을 해볼 수 있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차트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차트는 막 이렇게 되면 뭐 다음날 상승할 것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이 분석했는데요. 너무 이제 그런 것들 하루 상간에 무조건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지건설 이런 것들 뭐 정치 테마주죠. 이재명주. 그래서 이제 그 보다 더 우리가 안정성을 가미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차트 분석에 집중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가캔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그 급락장 속에서는 스물스물 빠지다가 회복 시점에 확 올라버리잖아요. 중기평선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급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권 이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때 문제 없을 걸로 결론 지어야 되겠죠. 분석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확신들을 가지는 거고요. 그런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점을 지지를 했고요. 여기선 저점을 올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게 중기평선, 이 초록색하고 분홍색 선이 중기평선인데요.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고 그냥 뛰어 올랐다는 건요, 강한 수급이 붙였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 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질문하신 분들 좀 있으셨는데요. 오늘 뭐 멤버십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나눔 인사이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네. 그 셀트리온 여기 이제 제가 1년에 이런 사태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가능성? 분기 단위로 주가가 떨어지고 악재가 나오거나 또 이제 실적 예상 대비, 왜냐면 진펜트라가 지금 그 실적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계속 그것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거나 뭔가 좀 그 어딩적으로 예상치보다 적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타격을 받겠죠. 그때마다. 분기마다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관세까지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무슨 회사를 욕할 거예요, 세상을 욕할 거예요, 트럼프를 욕할 거예요, 누구를 욕할 겁니까?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이 종목의 특징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그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거 떨어지면 왜 떨어지느냐? 이거 떨어지니까 화난다. 그런 엉터리 같은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에 제가 왜 갑자기 여기다가 장기 투자, 장기 성장 가치 요 영상을 왜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되지 뭐하러 여기 올렸겠어요? 여기 올리면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는 지나가면 안 보잖아요, 대부분. 요 보시면 이 종목이 왜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료로 보시면 돼요. 무료로 제가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트론에 대해서 그 엉터리 같은 질문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투자자로서 실격이에요. 그 뭡니까? 그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에서 분기 단위로 그냥 한 번씩 떨어지는 것 같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아니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데 안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잖아요.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데 떨어지는 거지. 그럼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자사주로 11만 주를 샀잖아요. 오늘 자사주로 하루에 30만 주, 40만 주 사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이 셀트론이 자사주를 엄청 많이 샀어요. 자사주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자사주를 엄청 많이 샀어요. 1조를 샀어요.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조를 샀어요. 1조를.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받치고 있는 게 지금 회사 측인데요. 연기금 쪽 회사 측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 진페트라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또 관세 때문에 이익단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 부분이 이제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이번 실적 안 좋을 거다 리포트가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 본 펀드 매니저들은 당연히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셀트리온은 장기 투자 대상이니까 단기적으로 떨어지거나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어요. 회사도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걸 가지고서 그 이제 뭔가 감정상 치우치지 마시고요. 장기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신약 섹터를 가야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지금 셀트리온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신약주들 또 기대 가치를 업사이드를 크게 보는 그런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셀트로는 장기 투자 대상이다라는 거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이 오늘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아마 뉴스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존슨앤존슨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렉나자 리브리반트 자신들의 이제 이주 강제랑 같이 병용한 그 폐암 치료제 매출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로열티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이제 실적 발표한 내용 중에서 조금 놀란 게 기존 예상치보다 27년, 28년 요 약의 매출액을 2배 정도 높게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조 내외 정도. 되게 빠른 속도죠. 제로에서 시작해서 지금 엄청 빠른 거죠.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존슨앤존슨 내부적으로 같은 기간 내 2배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흐름을 내어줬고요. APL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미국 마케팅 강화하면서 미국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가 흐름도 뚜렷이 차이점을 갖는 모습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기조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의 강한 종목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방산 우주항공, 뷰티, 바이오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기대 가치를 크게 받는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플랫폼 기업들. 알테오젠, 리가캠, 펩트론, ABL 이런 기업이죠. 또 신규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는 오름 테라포틱 이런 기업들, ABL 바이오, 오름 테라포틱,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 펩트론도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아주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도 비만 시장이 우리가 엄청 거대한 건 알잖아요. 사실 성장 속도는 지금 항암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쪽에서 1위 기업하고 연구 개발 진행하고 있다. 야, 참 재료의 크기 자체가 보통 큰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시장의 흐름이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은 상당히 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되어질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악재 너무 겁을 먹지 말자. 근데 미국의 경기가 꺾이는 어떤 조짐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중기적으로 조금 이제 밀리는 흐름과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염두에 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강한 종목 팔란티어, 팔란티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갑작스럽게 스트리밍을 틀어가지고 집에서 그 다누민사이트에 제가 최대한 좋은 분들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리플의 가장 그 뭐랄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유튜브 또 이제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시고 또 이제 리플 빅뱅이라는 책의 저자십니다. 그래서 아주 젊으시지만 아주 인텔리하고 확고한 이제
리플과 암호화폐에 대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타임 레버리지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지원한다. 예. 네, 투자 사관학과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내용부터 진지한 내용들, 또 이제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까지 이렇게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4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저녁 8시 1시간 반, 뭐 Q&A까지 치면 한 2시간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리플과 암호화폐에 대한 확실한 투자법, 안전한 투자법 이야기 드리는 스터디 시간 이렇게 가질 거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시고 유익한 시간, 이런 기회 다시는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먼저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줌으로 이제 그 실시간으로 진행하니까요. 아주 생생한 어떤 강의 현장 느낌을 받으시면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요 분의 그리고 댓글에도 남겨둘 테니까요. 신청하셔서 꼭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약세였는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볼 수 있는 것들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